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위심 계좌로 신고를 당해서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해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해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기도 하는 등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금을 입금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도 실제로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계좌주 본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가 되고 채권 소멸 절차라고 해서 피해 신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 조치, 즉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가 되면 우리 법에서는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좌주가 실제 보이스피싱 본범과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를 않고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지급 정지, 또한 계좌주에게 입금된 피해자의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채권 소멸 절차를 각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게 되는 이후에 계좌 명의인이 예금 채권은 소멸, 즉 피해자에게 돈이 환급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그저 계좌 명의인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당하도록 하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는 계좌주 본인이 보이스피싱 본범과 관련이 없이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려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지급정지 해제 그리고 채권 소멸 절차 또한 중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 지급정지 등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해서 이의제기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서 반드시 피고, 즉 피해자들인 피고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돼서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을 해야만 이렇게 지급정지 해제라든지 아니면 채권 소멸 절차 중단 효과를 볼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베트남에 있는 후배에게 과거 부동산 투자금으로 약 1억 원 정도를 이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약 10년 기간이 지나게 되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후배로부터 베트남 동화를 원화로 환전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전 수수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환전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 환전업자를 통해서 환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설 환전업자를 통해서 받게 된 원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 신고된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위 환전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 정도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급 정지와 더불어서 채권 소멸 절차도 이른 시기에 개시 공고가 시작되었는데요. 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은행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 정보를 회신받게 되었고, 이후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피고로 특정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계좌에 있는 돈이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환수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계좌의 지급정지 또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서 눈 뜨고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유린당하는 참혹한 일이 분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론의 영향이 막강한 터라 아무래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쉽사리 지급정지 해제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가 돼서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